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한국어쌤입니다. 오늘은 4월 1일 뉴스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두 기사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대파는 왜 비싸졌을까? 자, 파 중에 파인데 이렇게 큰 파 있죠? 큰 파를 대파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자는 파의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원인이 기후 변화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예요. 옆나라 일본의 뉴스를 가지고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사는 여러분들이 54번 같은 긴 글을 쓸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파 뉴스입니다. 새 그림을 가지고 제가 뉴스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기사의 처음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치 팥없는 찐빵처럼 지난해 여름 햄버거에는 토마토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문장 저는 아주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팥없는 찐빵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찐빵이거든요. 찐빵. 안에는 팥이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찐빵에 팥이 없습니다. 그러면 빵이 맛이 있을까요? 팥이 없는 찐빵이라는 것은 뭔가 중요한 것이 없는 것과 의미가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BTS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가수들이 K-팝 콘서트가 있대요. 그런데 그 K-팝 콘서트에 BTS는 없어요. 그럼 저에게 그 콘서트는 팥없는 찐빵과 같아요. 즉 마치 뭐뭐처럼 이거는 두 가지 이 두 개가 서로 아주 잘 어울려요. 좋은 친구입니다. 마치 뭐뭐처럼. 자, 마치 팥없는 찐빵처럼 지난해 여름 햄버거에는 토마토가 빠져 있었습니다. 토마토가 없었어요. 어디에요? 토마토 없는 빠진 햄버거. 햄버거 좋아하죠? 햄버거에 토마토가 없어요. 긴 장마로 토마토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천장으로 알고 있어요. 천장과 바닥. 즉, 천장이 없을 정도로 계속 오르는 거예요. 천장이 있으면 이렇게 오르다가 여기서 멈출 거예요. 하지만 천장이 없다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통 가격이 계속 오를 때 천정부지로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도 잘 사용한다면 멋진 글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바로 도입 부분입니다. 도입은 글을 쓸 때요,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흥미로운 것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 찐빵, 햄버거, 토마토 이런 것들로 흥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글을 한번 볼게요.
몸값 귀해진 건 배추와 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아까 토마토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살 수가 없고 점점 그것은 귀해집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몸값 귀해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몸값이 귀해진 거는 토마토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뭐가 귀해졌냐면 배추와 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젠 아예 집에서 직접 대파를 길러 먹는 이른바 파테크까지 유행합니다. 여러분, 파를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거 아세요? 네, 저도 한번 키워봤는데요. 정말 잘 자라요. 마트에서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집에서 파를 심으면 요만큼 먹고 놔두면 또 자라고 해서 팥값을 아낄 수 있죠. 돈을 아끼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재테크라고 볼 수 있어요. 파테크라는 말이 생겼어요. 자, 이 말은 새로 생긴 말이에요. 그 다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를 기자가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전달합니다.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료. 대파 소매 가격이요. 이게 작년 금액이거든요. 작년에 2213원, 2077원으로 작년에 계속 이렇게 조금씩 내려갔네요. 올해 1월은 4,000원대예요. 자, 이거는 2배네요, 2배. 2배가 비쌌어요. 그리고 3월은 어때요? 7,000원, 거의 7,000원이죠. 그러면 3배 정도 오른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자료를 우리 기자가 어떻게 글로 설명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대파 소매 가격은 지난달 1kg에 7,000원에 육박해. 여러분, 육박하다. 어떤 것이 있으면 여기에 바싹 붙었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기준입니다.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최대한 이쪽으로 바싹 붙어 있는 것을 육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6,982원은 7,000원에 바싹 붙은 가격이죠. 그렇죠? 이렇게 6,000원, 6,500원, 7,000원 이렇게 봤을 때 6,950원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죠. 여기. 숫자나 사람 수, 가격 등의 이런 말을 사용해요. 뜻밖의 1년 전 2,000원대에서 3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대파가 금파가 된 원인으로는 금파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귀하다, 비싸다라는 의미를 써서 금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대파가 금파가 된 원인으로는 재배 면적 감소와 함께 기후 위기가 꼽히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할 때 꼽히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네, 자, 이 사람은 2가지 원인이 있다고 봤어요. 하나는 재배 면적 감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기후 위기라고 봤습니다.
자, 재배 면적은 파를 심는 땅, 그 땅의 넓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4번, 지난해까지만 해도 팥값은 헐값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흥미로운 말이 많이 나와요. 아까 아주 비싸다라고 할 때 뭐라고 했죠? 네, 금값. 비싸다, 소중하다, 귀하다라고 할 때 금값이라고 했어요. 아주 싼 값은 헐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똥값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뉴스에서는 사용하지 않겠죠? 자, 지난해까지만 해도 팥값은 아주 쌌어요. 헐값이었습니다. 다음은요,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이 대파 농사를 포기한 거죠. 자, 헐값이었습니다. 가격이 폭락했어요. 폭이라는 글자가 아주 중요해요. 폭 어디서 봤죠? 네, 비가 많이 와요. 너무너무 많이 와요. 뭐라 그래요? 폭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폭풍. 눈이 진짜 많이 와요. 폭설. 그리고 bomb 하고 터집니다. 뭐예요? 폭탄. 그래서 폭은 어떤 것이 갑자기 되게 많이, 아주 많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말 크게, 정말 많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폭락은요, 폭락. 이 락자는 떨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격이 갑자기 너무너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할 때 폭락이라고 하고, 읽을 때는 폭락이라고 합니다. 폭락 이렇게 읽으면 돼요. 폭락. 그리고 반대말 폭등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 그것을 폭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해까지만 해도요, 우리 대파의 가격이 폭락해서 농민들은 어떻게 해요?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예 나 이거 안 해. 파 농사 이제 못 하겠어. 돈이 너무 안 돼.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자, 영이 어떻게 됐어요? 면적이 줄어들었죠. 1년 전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자, 면적이 줄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출하량이 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갑자기 가격 폭락, 농민들이 농사 포기. 자, 농사를 포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면적, 땅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출하량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출하량이 뭐냐 하면요, 농민들이 이거 왜 이렇게 다 모아요? 네, 마트나 상품으로 팔 거예요. 그쵸? 자, 농사를 해서 팔 물건들, 팔려고 내놓은 것들, 이런 것을 출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양이 점점 줄었어요. 자, 그 전에 비해서 반밖에 안 돼요. 토막이라는 말은요, 토막, 덩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덩이. 생선, 여러분 생선 좋아해요? 네, 생선을 제가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 토막이라고 이야기해요. 지난 겨울엔 한파로 냉해를 입었고 생산도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 5번은요.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어요. 직접 인용이에요. 이거는. 우리 간접 인용 공부했죠. 간접 인용은 뭐예요?
네, 간접 인용은 뭐뭐라고 하다, 뭐뭐다고 하다, 뭐뭐라고 하다, 뭐뭐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간접 인용이고요. 직접 인용은 따옴표로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는 전문가가 말을 했습니다. 장마철이 워낙 길다 보니까 워낙은 너무라는 뜻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워낙 길다 보니까 특히 전라남북도의 경우 1000mm 내외로 많은 강수가 기록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올해 1월 상순에는 역대 최저 기온이 나타났고, 여러분 상순은 뭐냐면 1일부터 10일까지를 상순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순이 있어요. 중순. 중순은 보통 11일부터 20일까지. 그리고 하순. 하순은요. 2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올해 1월 상순에는 역대 최저 기온.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낮은 기온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기온의 변동폭, 그러니까 변화하는 폭이죠. 변화하는 게 가장 컸대요. 자, 높을 때는 좀 높았다가 낮을 때는 너무 낮고 그렇게 변동폭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석 달째 떨어질 줄 모르는 대파값은 기후위기가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농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자, 이게 결론이에요. 그쵸? 근간이 뭐냐면요.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땅 밑에, 자, 이거는 뿌리.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 부분하고 여기 줄기 부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근간이라고 해요. 나무에는 이 뿌리가 아주 중요해요. 이게 튼튼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이 근간이 흔들려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나무가 흔들리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대파값은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 농업의 근간, 기본을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 아주 흥미로운데요.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 구조가 아주 좋은 구조인 것 같아요. 토마토와 햄버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햄버거.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죠? 네, 파테크 얘기를 했어요. 파테크. 자, 이거는 아주 흥미로운 소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도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인 분석을 해요. 자,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해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였죠? 네. 재배 면적 감소가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런데 기자는 이 재배 면적 감소도 결국은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화해서 기후 변화로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재배를 많이 안 하게 되고 결국은 출하도 많이 줄게 됐어요. 출하량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팥값이 올랐지요. 그러면 이 팥값이 오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자,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전문가의 말을 인용합니다. 자, 지금 이거는 전개에 해당해요. 전개. 아주 흥미로운 방법이요. 이 사람이 먼저 객관적인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사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생각, 의견,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전문가의 말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을 짓고 있어요. 우리 식탁에 오르는 팥값이 결국은 기후 위기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네, 기사가 아주 논리적으로 잘 쓰여진 기사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글을 써볼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도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것도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가면 아마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두 번째 기사를 소개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